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제가 지인에게 넌 나이 50이 넘으니 좋은 게 있니? 라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좋은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나이 들어 좋은 게 있으세요? 기억력과 체력도 떨어지고 얼굴에 주름도 늘고 해놓은 건 없는데 나이만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중년을 지나 노년이 되는 건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근사하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여자들의 특징 3가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여자. 여러분은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여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전 두 여배우가 생각납니다. 데미 무어와 오드리 헵번.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데미 무어는 정말 청순하고 예쁜 여자의 대표격이었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데미 무어의 청순미에 설레었던 추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한때 헐리우드에서 출연료를 가장 많이 받는 잘나가는 배우이기도 했는데요. 불행한 결혼 생활과 이혼으로 거식증, 약물 남용으로 힘든 생활을 보냈고 세월의 장사 없다고 데미 무어의 나이든 모습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성형 부작용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 후 데미 무어는 61세에 7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여러 번 전신 성형을 했습니다. 무릎에 늘어진 살을 제거하는 수술도 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휴일 오드리 헵번은 영화와 패션의 아이콘으로 화려한 젊은 시절을 보냈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인생 후반기에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아프리카 등에서 어려운 어린이들을 보살피며 구호 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두 여배우의 삶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두 배우 모두 젊은 시절 예쁘고 화려하게 살았지만 나이 들수록 더 빛난 삶을 산 것은 오드리 헵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드리 헵번의 나이 들어서의 삶은 감동 그 자체였죠.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삶을 산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엔 예쁜 여자가 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했는데요. 나이 들수록 예쁜 여자가 아닌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야 인간관계가 잘 풀릴 뿐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삶의 태도, 말, 표정이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예쁜 여자도 얼굴에 내천자 주름 가득한 표정은 그늘져 보이고 마음에 욕심과 불만이 많으면 심술 가득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운 여자가 되려면 운동하고 건강 챙겨서 안색을 좋게 하고 고든 자세에 활기찬 걸음걸이, 부드러운 말투와 타인을 돕는 선한 마음 등 내면과 외면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예쁜 여자보다는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로운 여자.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로움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혼자 살아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싱글도 혼자인 것을 못 견디면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즉 혼자인 것이 괴롭지 않아야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인 것, 외로운 것은 나쁜 것이라는 관념부터 깨야 합니다. 관념에 사로잡히면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영상을 쭉 봐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등산이 취미인데요. 짝꿍과 산에 갈 때도 있고 친구와 갈 때도 있지만 혼자 갈 때도 많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는 등산도 좋지만 혼자 가면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 좋더라고요. 전 혼자가 너무 자유롭고 좋습니다. 전 재택근무를 해서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하루 종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운동하고 뭐든 혼자 합니다. 전 예전에 혼자인 게 힘들고 외로움을 못 견디는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혼자 즐기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혼자인 것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인간관계가 편해졌고 특히 연인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혼자인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집착하지 않거든요.
나이 들수록 함께하든 혼자든 행복할 수 있는 전천후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인 것을 힘들어하고 외로움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집착으로 이어지고 남자에게 의존해야 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의존을 넘어 남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이 됩니다. 자유로운 여자는 주체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여자에게 매력을 느낄까요?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주체적인 사람에게 무한 매력을 느낍니다. 사실 주체적으로 사는 남성보다 주체적으로 사는 여성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의존하는 여자는 매력이 떨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생각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 보며 말하고 행동하게 되죠. 타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눈치 보며 사는 여자 본인도 내가 나이 들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자괴감 들고 다른 사람이 봐도 매력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 많은 남자 찾을 게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신에게 맞는 소비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당장 알바라도 하고 일하며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죠. 집안에 누워서 돈 걱정한다고 누가 돈 주는 건 아닙니다. 집안에 정보가 안 들어오면 스스로 갈아 끼우고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기 전에 인터넷에 검색해서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여자가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용력 있는 여자. 부자가 되려면 돈그릇을 키워야 하듯 여자가 나이 들수록 잘 살려면 포용력의 사이즈를 키워야 합니다. 포용력은 나와 의견 차이가 나거나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포용력의 사이즈가 커지면 부부 연인 관계뿐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포용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포용력은 여유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이치, 사람의 속성을 깨달은 후 나오는 여유가 있어야 포용력이 생깁니다. 남자의 속성을 알면 배우자 연인에 대한 포용력이 생기고 인생의 이치를 깨달으면 문제에 부딪혀도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생전에 좋아했고 유언이 되기도 한 시인데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알아.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배고픈 사람과 음식을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기억하라. 한 손은 자신을 돕는 것이고 다른 한 손은 타인을 돕는 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귀티 나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돈 많고 엘리트 집안에 본인도 엘리트고 5성급 호텔에서 결혼해야 귀티가 난다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체인을 두고 있는 힐튼 호텔의 상속녀 페리스 힐튼은 어마어마한 부자죠. 페리스 힐튼은 부티는 있어도 귀티와는 거리가 좀 먼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돈만 있다고 귀티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을까요? 피부가 하얗고 찰랑찰랑한 머릿결, 하얗고 고른 치아, 알록달록한 네일한 손톱보다 가지런한 깔끔한 손이 귀티가 난다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땐 우아하고 귀티나 보였는데 관계가 깊어질수록 태도나 말투에서 바닥이 보이는 경우도 있죠. 관점에 따라 귀티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들이 4가지 특징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할 줄 압니다. 절제는 지나치지 않고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적당히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의 사상가이자 운명학자인 미즈노 남보쿠의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물을 낭비하지 않고 엄중히 절제하라. 잘 살고 못 사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물론 성공이나 출세 등도 모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며 끝입니다. 저자는 모든 성공은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된다고 말하는데요.
현대사회는 식욕뿐 아니라 물욕, 성욕, 출세욕, 명예욕 등 절제와는 거리가 좀 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욕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제가 모든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내면 깊이 여유가 있다는 것이겠죠. 귀티나는 사람은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식탐을 내지 않고 절제할 줄 압니다. 나이 들어도 사랑은 필요하지만 지나치지 않더라고요.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액세서리를 너무 많이 한다거나 치장이 지나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귀티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빨간 립스틱, 화려한 눈화장, 귀걸이, 목걸이, 반지, 손톱, 발톱에 네일 등 적당히 한두 가지만 하는 센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서 지나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귀티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까? 귀티가 나려면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된다는 말도 많이 하죠. 물론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유혹이 참 많지만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유혹 앞에서 한 번 더 고민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돌볼 줄 압니다. 가수 이효리가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의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스스로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상담을 받으며 자기 자신에게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날 땐 치장하지만 집안은 늘 어수선했고 욕실의 수건은 낡아 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음식을 사거나 직접 해먹어 본 일도 없고 냉장고는 항상 텅 비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 근래에 이효리 씨 제주도 일상을 보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소소한 일상을 좋은 습관으로 돌볼 줄 압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면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겠죠. 세 번째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압니다. 전 예전엔 스스로에게 불만이 참 많았었는데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난 이것도 부족한 게 많아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를 했었습니다. 자기 비하가 겸손과는 다른 거 아시죠? 자기를 수용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세상이 모두 부정적으로 보이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좋을 수 없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불만이 많은 사람은 귀티와는 거리가 멉니다. 늘 여유가 없고 쫓기듯 살아갑니다. 귀티는 여유에서 나오더라고요. 여유가 물질적인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수용하는 사람이 타인의 부족함도 수용할 수 있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예의도 있고 배려도 합니다. 이렇게 타인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태도에서 귀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른답게 말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모두 어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강원국 작가님의 어른답게 말합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에이브러함 링컨이 말했는데요. 저자는 얼굴보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에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면 얼굴을 볼 게 아니라 말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말끝마다 은어나 욕설이 나오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빈티가 철철 넘치겠죠. 저자는 5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신만의 법칙으로 자신이 하는 말을 되돌아보고 남의 말을 유심히 듣고 얼버무리지 않으며 같은 말이면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목적에 맞게 말하며
후회할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귀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은 마음의 알갱이입니다. 말은 곧 자기 생각과 마음이고 말이 바뀌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현실이 바뀐다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은 말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귀하게 말하면 인생이 바뀌고 어른답게 말하는 것이 곧 귀티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식사 예절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식사 예절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다 보면 그 사람의 식사 예절에서 귀티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귀티와 거리가 먼 식사 태도를 살펴보면 쩝쩝거리며 급하게 먹는 것, 음식이 나오면 코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마음에 안 들면 젓가락으로 음식 쿡쿡 찌르는 것, 같이 밥 먹는데 반찬 뒤적거리는 것, 의자에 한쪽 발 올리고 먹는 것, 음식 입에 가득 넣고 말하는 것, 식사하며 이 집 음식 별로네 하며 불평 늘어놓는 것, 식사 중에 코를 푸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허겁지겁 먹는 것. 외모에서 귀티가 느껴졌어도 식사 예절 없으면 귀티는 사라집니다. 식사할 때는 다른 사람과 속도도 맞출 줄 알고 설령 맛이 없어도 감사하며 먹으면 좋겠죠. 식사할 때 여유가 있고 예절을 지키는 사람이 귀티가 나더라고요. 귀티가 나기 위해 미술관에 다니고 클래식 음악회에 가고 전통 예절 코스를 1년 이상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귀티가 난다는 건 하루아침에 배워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적인 부분과 정제된 말투, 몸에 밴 예절, 교양 등이 세월 속에서 쌓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명품을 걸치고 치장하면 붓티는 만들 수 있지만 귀티가 나는 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끄는 매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무조건 외모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매력은 타고나는 거라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매력적이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매력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매력이 사라질까요? 또 후천적으로 매력을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자는 나를 더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다는 말 많이 하는데요. 알죠. 누가 나 좋아하는 사람 안 만나고 싶나요? 쉽지 않은 게 문제겠죠. 매력적인 사람은 이성관계뿐 아니라 직장 등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1에서 5% 정도는 타고난 매력적인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 포함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매력을 만드는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매력 없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 자존감 낮은 사람. 키 크고 몸매 좋고 잘생긴 사람이 매력적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나이 들수록 출중한 외모보다는 외모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더 매력 있더라고요. 그럼 외모 자존감은 어떤 사람이 높을까요? 외모가 평범한 사람은 외모 자존감이 낮고 몸매가 우월하고 예쁘면 외모 자존감이 높을까요? 정신과 의사 부은주 선생님이 쓴 외모 자존감이라는 책에 보면 외모 자존감 낮은 사람은 4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인과 비교해 열등감에 빠지거나 나보다 외모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질투한다. 두 번째는 특정 신체 부위에 집착해 거울을 수시로 보고 불필요한 걱정에 사로잡혀 지낸다. 세 번째는 대인관계나 연애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부족한 외모 때문이라 여기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한다. 네 번째는 이런 걱정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성형한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성형 좀 한다고 외모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묻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성형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강박적으로 집착하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성형외과와 정신과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준수한 외모에 성형수술도 잘 되었는데 계속 거울을 보며 강박적으로 집착해 재수술을 시도하다 성형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음의 공허나 내면의 허기를 성형을 통해 보상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외모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도가 높고 자신감이 있다고 합니다. 외모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다이어트에 집착하고 과한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거나 근육을 키우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외모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이미지에 맞게 꾸밀 줄 알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요. 누가 봐도 외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외모 자존감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외모 자존감은 외모뿐 아니라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는데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가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타인이 아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해 내면은 텅텅 비어있는 사람이 매력적이긴 어렵겠죠. 몸매 좋고 얼굴 예쁘면 무조건 사람들이 줄줄 따르고 매력적이던데 묻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면은 텅 비어있고 외모만 출중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꼬입니다. 그런 사람 100명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요즘처럼 외모가 중시되는 시대에 외모 자존감 높이기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기 중심을 지키며 내적 외적으로 건강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적 외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고 만날수록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도 예전엔 외모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내면이 단단해지며 외모 자존감도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외적인 것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내적인 것은 상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걸 역행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 자존감을 높이려면 건강한 음식 먹고 즐겁게 운동하고 내면을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 들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장이 없는 사람. 젊은 시절엔 얼굴 잘생기고 예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 들수록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이 매력적이더라고요. 일에 열중하는 이성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분들 많죠. 일과 사랑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의존과 집착이 인간관계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이고 싶은 개별성과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 집합성을 원합니다. 개별성과 집합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남녀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잘 되는데요. 자신의 인생과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개별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이 자신의 인생에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온통 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랑하면 항상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상대가 채워주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토라지고 상대를 올가매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당연히 호감으로 다가온 사람도 서서히 지쳐가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서 성취하기 때문에 불안도도 낮을 뿐 아니라 마음의 허기도 없습니다. 반면 자기 일을 성실하게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내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열등감과 불안이 늘 내재되어 있죠. 그 열등감과 불안을 상대로부터 채우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관계가 잘 될 리 없겠죠. 남녀관계에서 의존과 집착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모두 예전의 제 모습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면 타인이 나를 매력적으로 보고 존중하게 됩니다.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늘 게으르고 될 때라 되라는 식으로 대충대충 사는 사람은 매력이 없습니다. 인생을 대충대충 사는 사람들은 로또가 당첨되는 행운이 오길 바라고 어디서 백마탄 왕자님이 오거나 셔터맨이 되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이렇게 나태한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회에서는 소외되고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녀 모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꼭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매력적입니다. 어떤 일이든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남다르고 자기관리도 잘하고 충만하게 살아가죠. 스스로 성장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존감도 높고 매력적입니다. 세 번째는 대화의 기술이 부족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가 안 통하고 재미없는 상대에게 매력을 못 느낍니다. 소통의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말만 늘어놓는 사람, 아는 척, 있는 척 하는 사람, 가르치려는 사람, 진정성 없는 무의미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너무 말이 많거나 지나치게 말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70% 정도는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30% 정도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 요 근래 다녀온 여행지가 있나요?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질문을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것은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 진정성 있게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나이 들수록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많아지는데요. 상대가 먼저 물어보지 않는 것은 굳이 조언하지 않는 것이 관계에 더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대화할 때는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 또한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미 없는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인간미 없으면 매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늘 자기 입속만 차리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 이런 분들 주변엔 사람이 없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위로할 줄도 알고 상대가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을 다해 기뻐할 줄도 아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베풀 줄도 아는 사람이 매력적이더라고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요. 이런 사회일수록 인간미 넘치는 온기 있는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과 관심을 전하는 것도 좋겠죠. 지금까지 매력 없는 사람들이 4가지 특징 알아봤는데요. 매력은 타고나는 것이라 말하는 분도 있지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4가지 꼭 실천하셔서 나이 들수록 매력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